자, 정답은 이렇게 되니까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뭐부터 볼 거냐면 어법 문제부터 볼 겁니다. 어법 문제. 그래서 29번 채점 다 되신 친구들은 29번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29번 이후로는 우리 오답률 위주로 볼 건데 지금 여러분이 본 모의고사가 24년 고1 6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육모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 기말고사 출제 가능성이 좀 꽤 높은 지문들이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오늘 우리가 수업을 한다고 내신 대비 때 안 볼 거냐? 그건 아니죠. 근데 만약에 내신 대비 때 본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최소 2번째 이상 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보다 더 그지? 내 지문의 내용 혹은 주제, 어휘에 대해서 좀 익숙하게 들어갈 수 있게끔 미리 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얘들아 우리가 중간고사를 봤죠. 중간고사를 봤는데 좀 다양한 생각들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해. 뭐 누구는 나 중학교 때랑 큰 차이가 없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내가 중학교 때 봤던 시험이랑은 좀 확실히 궤를 달리 하는구나. 나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을 텐데 그 쌤이 정규 수업을 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 그지? 쌤이 뭐 강조하지? 항상 내가 모의고사 지문을 볼 때 뭐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지? 까먹었나? 정규한 지 오래돼서. 보통 쌤이 얘기했던 게 그거잖아. 항상 모든 글, 100%는 아니지만 그치? 거의 모든 글들은 다 지문들은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정답에 대한 명확한 뭐가 있다? 근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쌤이 항상 지양하라고 얘기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 감으로 푸는 거. 그지? 이런 내용인 것 같네? 답이 이건 것 같네. 항상 쌤이 수학이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죠. 어떻게 푸는 거야? 내가 답을 생각을 하기도 전에 선지를 먼저 보고 이런 내용일 것 같네? 내가 생각한 답이랑 달라. 가장 비슷한 거 찾아.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틀리는 경우가 좀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다 맞았으면 좋겠지만 뭐 1개, 2개, 뭐 혹은 그 이상 틀렸을 수도 있죠. 네, 그거는 사실 지금 맞고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본 지문들이 변형돼서 나왔을 때 앞으로 우리 기말고사에서 내가 확실히 맞출 수 있는 지문을 보는 힘을 기르냐 못 기르냐 이게 핵심이니까 자 일단은 우리 아까 쌤이 얘기했던 대로 2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법이죠, 어법. 자, 어법 문제인데 이거 여러분 그 내신 때도 어법 문제를 풀 거고 모의고사 때도 어법 문제를 풀 거고 여러분이 어법 문제라는 건 사실 이제 막 안 볼 수는 없잖아. 그죠? 계속 달고 가야 될 친구인데 가끔 너무 그냥 막연하게 쌤 저 어법은 어려워요. 특히 고3 친구들 중에 많거든. 그냥 어법을 찍고 시작해. 모의고사를 풀든 내신을 하든 그냥 쌤 어법이 너무 어려우니까 안 할래요. 그럼 물어볼게. 어법을 안 해. 그럼 서술형도 안 할 거야? 서술형도 안 할 거야? 그럼 서술형도 다 버리고 시작할 거야? 그럼 어법 버려. 서술형 버려. 그럼 다 맞아도 거의 80점? 75점? 만족하진 않잖아. 그죠? 그러니까 결국엔 해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잘 봐. 얘들아. 여기 어법 문제에 보통 등장을 하는 어법 요소가 정말 천차만별 막 종류가 20가지, 30가지가 되니? 근데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고등어법 뭐가 있을까? 몇 개만 한번 얘기해볼까? 보통 나한테 뭘 물어보는 것 같아? 어떤 어법? 일단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동사, 준동사. 동사 자리냐, 준동사 자리냐. 그럼 뭐 찾아야 돼? 문장에 동사가 따로 있는지 없는지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물어보는 게 관계사, 관계대명사. 뒤에 절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 그지? 선행사가 있냐, 없냐. 이거 따지잖아. 자, 29번을 먼저 들여다보면 자, 해당 문제 무려 3점짜리입니다. 3점짜리. 그럼 어려울까? 정말 여러분한테 어려운 걸 물어봤을까? 자, 한번 들여다볼게. 일단 정답을 먼저 보면 3번이죠.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3번의 내용을 들여다볼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왓에 밑줄이 그어져 있단 말이야. 왓. 자, 그럼 이제 너네가 생각해야 될 거는 자, 잘 봐. 내가 뭐 하지 말라 했지? 왓을 보고서 읽어.
자, 느낌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해서 고르시면 틀릴 확률이 있겠죠.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잖아. 원어민도 틀리는데. 그지? 그럼 일단 해야 되는 건 내가 왓을 딱 봤어. 그럼 뭐가 떠올라 머릿속에? 얘가 무슨 어법이구나 라가 떠올라야 돼. 뭐 아니면 뭐잖아. 그치? 관계 대명사 what 아니면 의문사 what 둘 중에 하나겠죠. 그지? 자, 그럼 일단 얘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얘만 볼 수는 없고요. 어디? 이 절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나마 얘는 좀 땡큐야. 컴마랑 엔드를 기준으로 문장이 한번 끊어져 있죠. 그지? 그 엔드 이하를 그러니까 이거를 다구조 분석을 처음부터 하면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을 테니까 일단 끊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엔드가 접속사니까 뒤에 절이 나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it 주어 역할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동사 was 그 다음에 in 전치사고요. farming villages 전면구로 떨어지면서 수식어구가 나와버렸네. 내가 물어볼게. 얘들아, 비동사는 주어 동사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없다. 자, 다시 비동사는 일형식이 된다 안 된다? 더 쉽게 얘기해 줄게. 일형식이 된다 안 된다? 된다. 된다죠. 일형식도 가능합니다. 있다, 있었다라는 이런 일형식이 가능합니다. 그지? 자, 그럼 봐봐. 일형식의 문장이다라고 생각해놓고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받으면 돼? 안 돼? 안 돼. 일단 앞에 명사가 있기는 해. 근데 이건 명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가장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뒤를 들여다볼게. epidemic disease, 주어죠. 전염병. took root. 자, first는 부사니까 그냥 동사랑 묶어서 볼 거고요. took, 동사. root는 뭐야? 직역하면 무슨 뜻이죠? 뿌리. 그럼 얘는 뿌리를 가지다가 아니라 뿌리를 내리다죠. 그죠? 그럼 얘 지금 봤을 때 이게 완전한 절의 형태야? 불완전한 절의 형태야? 완전한 절의 형태죠. 그지? 자, 그럼 여기서 누구를 배제해야 돼? 관계대명사 what이 배제돼야 됩니다. 왜? 관계대명사는 이하가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해야 되니까. 근데 의문사 what은 가능하잖아. 의주동이면. 그럼 무슨 생각을 해야 되지? 의주동의 관계대명사절은 그럼 무슨 절이 돼야 돼? 어떤 품사로 쓰이는 절이죠? 의문사절이? 의주동은 자, 의가 나왔고 지금 예를 들어 뒤에 주도 나왔고 뒤에 동도 나왔어. 그럼 의주동은 하나의 어떤 품사로 쓰일까? 우리 내신 때도 다 봤습니다. 명사절로 써의 기능을 합니다. 명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의주동이. 그 말이 뭐냐면 얘가 쌤, 얘 의문사 what 가능해요 하면은 what부터 어디까지가? root까지가 하나의 뭐로 쓰여야 된다고? 명사로 쓰여야 된다고. 잘 봐. 잘 봐. 우리 아까 주어, it, 동사, was, in farming villages, 수식어. 이미 이 절을 완전하다라고 봤잖아. 갑자기 여기 전치사 명사가 나왔는데 명사 뒤에 명사가 또 나올 수 있니 없니? 없죠. 없죠. 그럼 지금 what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떻게 됐어? 다 사라졌단 말이야. 그지? 그럼 일단 여기서 확실한 건 뭐야? what이 틀렸답니다. what이 틀렸다야. 근데 봐봐. 내가 만약에 가장 좋은 건 뭐죠? 이제부터 적어. 만약에 지금 못 적었으면 이제부터 적고요. 앞으로는 쌤이 적는 거 그냥 바로 따로 적으시면 됩니다. 얘들아, 그럼 내가 이렇게 한 거야. 어법적 오류를 찾고 올바르게 고치시오까지 한 거야. 그럼 내가 와신 걸 찾았어, 틀린 게. 그지? 그럼 얘를 고쳐야 되는데, 그럼 얘 뭐로 고칠까? 뒤에가 완전절이네? 그리고 앞에 명사가 있네? 그럼 얘를 누구로 고치면 좋을까? 뒤에 완전절이네? 일단 첫 번째, 얘들아, what이랑 항상 비교되는 거 누구야? that이죠. 그럼 that 들어갈 수 있을까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자, 보니까 얘들 지우고 내가 that을 넣어볼게. 근데 관계대명사 that은 뒤에 절이 완전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근데 무슨 that이 가능해? 관계대명사 that 말고? 또 되지만 that은 얘들아 관계대명사도 대신할 수 있고 관계부사도 대신할 수 있죠. 그럼 봐봐. 이 that을 관계부사 that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립 가능해요? 가능하죠. 왜? that 이하가 누굴 꾸며주니까? farming villages를 꾸며주니까. 근데 봐봐. 사실 이거 무슨 어법 물어보는 건지 알아? 이거 that으로 바꾸면 누가 보여?
뭐가 보이죠? it, be, that. 이거 무슨 구문이야? 무슨 구문? 몰라요. 강조 구문이죠. it, be, that 강조 구문이죠. 자, 잘 봐. 이게 지금 무슨 형태냐면 기존 문장의 누구? 전명구인 in farming villages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 사이에 it, be랑 that 사이에 집어넣은 구조입니다. 근데 여러분 강조 구문의 that은 관계 대명사일 수도 있고 관계 부사일 수도 있지. 강조하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지금 강조되는 대상이 누구라고? 기존 문장 여기 있지? Epidemic diseases 주어 first took root 동사 목적어. 어디에? In farming villages. 원래 저 전명구는 어디 있었을 거야? 문장의 맨 뒤에 있었겠죠. 그지? 근데 그 문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문장의 누구를 전명구를 강조하기 위해서 누구로? it, be, that 사이로 빼내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죠. 얘들아, 결국에는 이 지문 여러분이 it, be, that 강조 구문의 쓰임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사실 강조 구문인지 인지를 못해도 뭐만 알았으면 돼? 이때의 대시 관계 부사 대시였구나 까지만 인지하셔도 올바른 어법으로 수정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4번 도관이랑 5번도 한번 빠르게 볼까? 뭐 분명 여러분이 어법 틀린 사람들은 4번 아니면 5번 골랐을 확률이 높으니까. 자, 4번을 먼저 들여다보면은 어디서부터 볼 거야? 너부터 보겠습니다. 왜? 쌤, 왜 안 봐요? whatever부터 이끄는 지금 복합관계 대명사절이죠. 그지? 복합관계 대명사절은 무슨 절로서의 기능을 하냐면 부사절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주절을 꾸며주는 역할일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굳이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들여다볼게. The development of settlements and agriculture. 자, 이때 and 누구랑 누구의 연결? 명사인 settlement와 agriculture의 연결이고요. 이 명사들 왜 나왔다? 전치사 of의 목적으로 나왔죠. 그럼 of부터 어디까지? agriculture까지 묶여서 development라는 누굴 꾸며줘? 주어를 꾸며줍니다. 자, 주어 나왔다. 다음 누구 나올 자리야? 동사 나올 자리죠. 근데 얘 일단 부사가 나왔잖아. 근데 보니까 동사가 나왔어. 레드. 자, 그러니까 지금 해당 위치는 undoubtedly 의심할 여지 없이라는 부사로서 누구? 동사를 꾸며줄 수 있는 자리야? 없는 자리야? 있는 자리죠. 부사로서 성립이 가능합니다. 하나라도 성립이 가능하면 우린 얘를 고르면 돼? 안 돼? 안 되죠. 맞는 어법이니까. 자, 그 다음 5번 이거 컴마 ing 많이 본 구조죠. 컴마 ing 이제 분사구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구조인데 자, 일단 이 문장 구조 분석을 처음부터 문장의 처음부터 해볼게. 자, this period 주어입니다. 근데 여기 누구 보여? 컴마 얘 뭐 된 거야? 삽입됐죠. 그렇지. known 과거 분사구가 중간에 삽입됐어. 누구 꾸며주려고? this period 꾸며주려고. 자, 어법 문제야. 이거 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냥 날리세요. 해석할 필요도 없죠. was 동사입니다. A major turning point 주된 터닝 포인트였다 까지가 동사 보호로 떨어지고요. 이거 지금 이 형식으로 문장 완전해 불완전해? 이 형식으로 끝났잖아. 완전하죠. 그러니까 뒤에 나오는 게 in 전치사 이하의 수식어 human development 전명구 나왔고요. 프라임 할 필요 없죠. 여기서부터 뭐야? 주절이 끝났으니까 주절을 꾸며주는 분사구문 나와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지. 얘들아, 분사구문 우리 내신 때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분사구문 나오죠. 그 쌤이 항상 얘기하잖아. 분사구문이 지금 주절을 꾸며주기 위해 등장을 했을 때 확인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지? 첫 번째 누구 확인해야 될까? 얘 확인해야죠. 에스프란. 봐봐. 지금 주어가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죠? 그럼 누구랑 똑같다라는 거야? 주절의 주어인 this period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확인해야 돼. S'이 S인지 확인을 해야 돼.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둘이 다르잖아? 그럼 주어가 여기 없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있어야만 합니다. 즉 open이라는 동작을 한 주체가 this period, 이 시기가 맞는지 아닌지 보면 됩니다. 이 시기가 방식을 open, 열었어. 무슨 얘기죠? 방식을 가능하게 했다지. 뭐에 대한 방식? to the growth. 여기서는 방식보다는 길이네. 뭐로서 가는 길이죠?
성장으로서 가는 길을 열었다야. 그지? 근데 보니까 주체가 맞아 아니야? 맞죠. 자, 두 번째 봐야 될 건 뭐다? 기존 V'의 동사가 비동사였는지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둘 중에 하나일 거야. 기존의 V'이 수동태였거나 아니면 정말 비동사를 사용을 하는 이 형식의 동사였거나. 그럼 이거 왜 확인해야 되냐면 만약에 원래 동사가 be였어. 그럼 얘가 being으로 바뀌면서 being이 뭐 될 수 있으니까? 분사구문에서 being은 생략이 가능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쌤이 항상 얘기하죠. open이라는 동사를 보셔야 됩니다. 지금 준동사로 사용된 opening인데 얘는 원래 open이라는 동사가 현재 분사로 바뀐 거잖아. 그지? 자, 질문. open은 자동사일까 타동사일까? 열다. 나는 열었다. 자, 이 문장. 그렇죠. 목적어가 필요? 한 동사죠. 목적어 나왔어 안 나왔어? The way? 나왔죠.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해봐야 될 거. 만약에 타동사가 4형식이나 5형식이야. 그지? 그럼 수동태로 바뀌어도 뒤에 목적어가 하나 더 남아있거나 보어가 하나 남아있을 수 있죠. 근데 open, 4형식 동사 됩니까? 안 됩니까?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열다. 안 되고요. 5형식 됩니까? 안 됩니까? 5형식도 안 되죠. 3형식 동사입니다. 근데 목적어가 있다라는 건 얘가 수동일 수가 있어 없어?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가 없죠. 수동일 수가 없죠. 그럼 생략된 주어와의 관계도 무조건 뭐여야 돼? 능동입니다. 그럼 얘가 틀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얘들아 이거 봐봐. 쌤 이번에 내신 상담하면서 정말 얘기 많이 했어. 뭘 얘기 많이 했냐면 연습을 실전처럼 실전을 연습처럼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험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느끼는 게 되게 많잖아. 뭐 영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부들, 과목들에 대해서 나 고등학교 생활 이대로 괜찮은가? 뭐 이런 생각도 할 거고. 그지? 지금 이번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대로만 가면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지는 뭐냐면 선생님은 계속 여러분의 미래를 봐왔던 사람이잖아. 2학년, 3학년들을. 그러니까 쌤이 해주는 얘기를 얼마나 빨리 본인의 것으로 만드느냐가 좀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실제 시험 때 이렇게 꼼꼼하게 하나하나 보면 시간이 모자르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연습할 때 실제로 이걸 계속 적용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험 때 내가 마음이 급해도 자연스럽게 튀어나오는 거지. 연습 때 안 하다가 시험 때 갑자기 튀어나오면 알잖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된 거죠. 혹은 내가 갑자기 몰랐던 게 잘 풀리기 시작한다? 그럼 내 시험이 망해가고 있다는 징조일 수도 있죠. 너무 잘 풀리면 또 불안할 수도 있잖아. 내가 준비한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연습 때부터 열심히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법이었고요. 넘어가 볼게. 그 다음에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는 39번입니다. 39번. 얘들아, 지문 잠깐만 한 번만 읽어볼래? 39번. 그리고 요거 미리 표시해도 되긴 하는데 굳이 형광펜 정도만 미리 표시하시고요. 나머지는 굳이 미리 표시하지 마세요. 자, 얘들아, 놀랍게도 39번이 그 해당 우리 지금 본 모의고사에서 오답률이 가장 높은 문제였습니다. 실제 응시할 때. 근데 이게 삽입 문제를 너네가 좀 어려워하는 경향이 꽤 있거든? 삽입. 근데 이거를 우리 옛날에 쌤이 정규 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날 수도 있어. 쌤이 항상 두 가지 단서를 잡으라 했거든? 첫 번째는 무슨 단서였죠? 눈에 보이는 명시적 단서를 잡으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혹시 기억나니? 맥락적 단서를 잡으라고 했습니다. 그 명시적 단서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지? 진쌤이 체크해줬어.
연결어. 연결사라고 얘기한 연결어. 그 다음에 대명사. 이것, 저것, 그, 그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도 있다 했지? 관사까지도 포함합니다. 그 사람. 혹은 the person이라고 하던가 아니면 a person이라고 하던가 다르죠, 의미가. 관사도 포함하고요. 자, 맥락적 단서는 뭐에 해당할까? 이것은 항상 잡는 거죠. 글의 구조. 무슨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뭐가 나와야 돼? A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A에 대한 얘기로 이어져야지. 갑자기 뜬금없이 B에 대한 얘기가 튀어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연결사 없이 갑자기 A 얘기다가 B 얘기를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좀 문제를 볼 건데, 자, 보겠습니다. By comparison, 얘들아, 무슨 뜻이야? By comparison. 전명구의 형태를 띠고 있고요. 얘는 지금 보니까 연결로서의 기능을 합니다. comparison이 무슨 뜻이지? 그죠? 대조 혹은 비교죠? 자, 지금 보니까 뭐 하는 거야? 비교를 하는 거죠? 대조를 하는 거죠? 대조적으로 자, 비교 대상이 누가 나오면 birds with the longest childhoods. 가장 긴 childhood, 유년기를 가지는 새들 and 그리고 those, 여러분 여기서 those가 지칭하는 건 누구지? 쌤 대명사니까 전을 찾아야 돼요. 그게 아니라 이 문장에 들어있잖아. birds the birds, 새들. 어떤 새들이냐면 that migrate with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들과 함께 이주를 하는 새들입니다. 자, 지금 보면은 두 가지 수식을 받고 있죠. 이러한 새들은 tend, 경향이 있습니다. 뭐 하는 경향이 있냐면 to have the most efficient migration routes, 가장 효율적인 migration, 사실 직역하면 뭐 이주 이런 뜻인데 여기서 새들 얘기하니까 이동 경로가 되겠죠. 이거 무슨 새 얘기하는 거야? 새들이 막 이동해. 철새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내용, 선생님은 얘를 A로 잡겠습니다. 빈 공간에서 이 항 대립에 A로 잡을 거고요. 자, 이때 A에 해당하는 새들은 유년기가 긴 새들이고요. 동시에 부모와의 시간을 많이 보내는 새들입니다. 근데 이러한 새들은 어떻다고?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다라고 선지에서 이야기를 하네. 근데 얘들아 잘 봐. 선지가 뭐로 시작했지? by comparison으로 시작을 했잖아. 그지? 지금 이 주어진 선지가 나오기 직전에 A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A에 대한 얘기하는데 대조적으로 A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면 대조적으로라는 표현을 쓸 이유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단서는 선지, 주어진 선지의 직전에는 뭐가 나올 거다? B에 대한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시작해볼게. Spending time as children. 자, 지금 잘 봐, 얘들아. 이거 땡큐야. 왜 땡큐지? 주어가 어린이로서 시간을 보내는 것은 allows 동물들이 to learn 배우게끔 해준대. 뭐에 대해서? 그들의 환경에 대해서 배우게끔. 이거 보니까 어린이로서 시간 보낸다? A에 대한 얘기 해당할까 안 할까? 하겠죠? A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 얘였잖아. 유년기를 길게 보내는 새들이었잖아. 그지? 자, A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A. 근데 유년기로서의 시간을 보내는 게 지금 보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환경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준다. 뭔가를 더 좋게 해준다는 맥락일까? 마이너스 한다는 맥락일까? 좋게 해준다는 맥락이죠. 플러스적인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방금 정리한 선지의 내용과 일치하죠. 그 다음 without childhood. 대놓고 나옵니다. 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해? 그렇지. B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죠. 유년기가 없으면 동물들은 반드시 어디에 더 의존을 해야 된대? 이 표현 아주 중요한 표현이죠. 하드웨어에 더 의존을 해야 된대. 자, 좀 정리해볼까? B. 유년기가 없으면 얘들아 이랬으면 너무 땡큐였을 거야. 대놓고 뭐라 그래?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였으면 땡큐였겠지. 근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 하드웨어 의존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일단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 얘들아 하드웨어가 뭔지 알아? 하드웨어? 너네 근데 이거 알잖아. 소프트웨어는 뭔지 알아? 소프트웨어? 들어보지 않았어? 소프트웨어?
배우지 않았어, 얘들아? 소프트웨어? 들어봤잖아, 얘들아. 그 소프트웨어는 보통 뭘 얘기하는 걸까? 예를 들어 너는 핸드폰 다 있죠? 대부분 다 아이폰 뭐 쓰는 사람도 있고 뭐 갤럭시 쓰는 사람도 있는데 쌤은 삼성이야. 쌤은 삼성이야. 어찌됐든 잘 봐. 애플의 소프트웨어는 뭐야? 그 뭐라고 불러? iOS라고 부르죠. iOS. 그거. 또 잘 봐. 쌤이 지금 소프트웨어를 뭐라고 불러라고 하니까 iOS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질문. 소프트웨어는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있죠. 너 지금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 애플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삼성은 뭐 안드로이드 뭐 몇 이렇게 나오잖아. 질문. 하드웨어는 너는 지금 쓰는데 바꿀 수 있어 없어? 없죠. 너 지금 갑자기 하는데 카메라 마음에 안 들어. 카메라 뜯은 다음에 새로 껴. 안 되죠. 하드웨어는 바꿀 수 없습니다. 다시 그 관점에서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 잘 봐. 유년기가 없으니까 하드웨어에 의존해야 된대.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사람으로 따지면 뭐에 의존한다는 얘기야? 내가 가지고 태어난 것에 의존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 하드웨어는 이미 정해져 있어. 만들어질 때 바뀔 수가 없습니다. 자, 더 봐봐. And therefore, 그러므로, 자, 여기 중요하죠? 물결 밑줄. 유연성이 어떻다? 없다보다는 덜하다라고 얘기하죠. 유연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봐봐. sem양성 얘기하지. 머릿속에서 뭐가 떠야 된다? 물음표가 뜨셔야 됩니다. 갑자기 뭐라 그래? 예? 하드웨어에 더 의존 많이 하니까 유연성이 떨어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연성이랑은 관련이 없겠죠. 너네 그 체육 시간 하는 그 유연성이랑은 상관이 없는 유연성일 거 아니야. 그럼 뭐에 대한 유연성일까?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엮을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 사고적. 그렇지. 근데 우리 아까 무슨 새 봤어? 선지에서. 철새. 철새. 철새의 뭐? 무슨 경로? 이동 경로죠. 이동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이 떨어진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만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더 가볼게요. among, 자, 뭐뭐 중에죠? 전치사입니다. migratory bird species. 자, 누구 얘기하는 거죠? 이주하는 새들의 종, 즉 철새죠, 철새. 철새들 중 those, 여기서도 those to birds, 특히 migratory bird species가 되겠죠? that are born knowing how, when, and where to migrate. 이거 뭔가 어디서 구조가 비슷하지 않아? 선지랑 좀 구조가 비슷하죠. 단 내용이 같은 내용이야, 반대 내용이야? 반대 내용이죠. 어떠한 새들이냐면 born, 태어나. 어떤 상태로 태어나? 알고 있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무엇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어디로 이주를 해야 되는지 알고 태어난 새들. 그리고 또 수식 한번 또 나오죠. That are migrating entirely with instructions they were born with. 자, 잘 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얘들아. 이주를 하는 새들인데요. 온전히 뭐를 사용해서? instructions가 뭐죠? 지시사항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온전히 지시사항을 사용해서 이주를 합니다. 근데 이 지시사항이라는 건 남들이 시키는 부모가 가르쳐준 게 아니라 어떠한 지시사항이야? 그들이 가지고 태어난 지시사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얘죠, 얘. born. 지금 우리 결국에는 이 새들이라는 건 어떤 새들이야? B한 새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즉 이주 경로에 대해서 하드웨어가 갖춰진 새들이야, 갖춰지지 않은 새들이야? 하드웨어가 뭐라 했지? 가지고 태어나는 것, 바뀌지 못하는 것. 이주 경로, 이주 방법, 이주 시기에 대해서 가지고 태어나는 새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들은 sometimes, 가끔 뭐를 가진대? 매우, 자, 아주 땡큐죠. 물개비줄 그으셔야 됩니다. 비효율적인 이주 경로 가집니다. 이거 왜 핵심 표현일까? 대놓고 줬잖아. 선지에 무슨 표현 나왔죠? 효율적인 이주 경로. 근데 이거 아까 누구에 대한 얘기였어? A에 대한 얘기였어? B에 대한 얘기였어? 우리가 처음에? A로 잡은 애들은 효율적인 이주 경로를 가진다라고 얘기했잖아. 근데 좀 대놓고 B 얘기 계속하다가 어쩌다? 아, 너무 땡큐죠? 비효율적인, 그렇지.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건 뭐냐면 비효율적 이동 경로를 가진다 했어. 자, 잘 봐. 그럼 얘들아, 이제는 비효율적인 이동 경로 얘기까지 나왔겠다. 이 뒤에는 들어갈 수는 있겠죠. 뭐가? 선지가.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보니까 얘들아, 쌤이 2번에다 찍 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2번을 고른 사람들이
거의 실제 정답인 4번을 고른 사람만큼 많았습니다. 몇 번이랑 몇 번? 3번에도 그어놨죠? 2번, 3번을 고른 사람들이 실제 정답인 4번을 고른 사람들과의 비율이 거의 비슷했어. 그 이유는 뭔지 알겠지? 여기까지는 작은 거야. 비효율적인 얘기했으니까 효율적인 나왔으니까 바로 비교로 넣어. 딱 여기까지 생각한 거죠. 어떻게 푼 거야? 겉핥기식으로 푼 거죠, 그냥. 대놓고 반대되는 표현 나왔으니까. 봐봐. 2번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그 내용은 뒤에를 봐야 되겠죠. These birds. 이러한 새들. 자, 질문. 2번에다가 선지를 집어넣어. 그럼 이러한 새들은 A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선지에 이걸 집어넣으면 A가 돼버리죠. 뒤에 보니까 이러한 새들이 어떤 새들이야?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이주하는 방법을 또 누구 나왔어? born 나왔죠. 알고 태어난 새들이야. 그럼 이거 B에 대한 얘기죠? 이번에 들어가면 선지가 들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여전히 B에 대한 얘기를 이어서 합니다. Don't adapt easily. 뭐 하지 않는데? 쉽게? adapt가 뭐야? 우리 스포츠 환경에서 조정하지 않았니? 쉽게 조정을 하지 않는데, 혹은 여기서 뭐 적응이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죠? 근데 이거 누구랑 똑같은 말이야? 위에서 얘기했잖아. 쉽게 조정이라는 게 뭐야? 바꾸는 거잖아. 쉽게 바꾸지 않아. 누구의 재진술이죠? 유연성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이주 경로를 바꿔야 될 상황에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는 얘기야. 그럼 뭐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야? 비효율적이다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이거야. 쌤이 밑도 끝도 없이 이렇게 물어봐. 야, 찰스의 이동 경로가 아주 비효율적이야. 어떻게 하면 이동 경로가 비효율적인 거죠? 우리가 보통 알아? 모르죠. 부연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어집니다. 쭉. So, 자, 여기도 단서가 하나 있어, 얘들아. 누굴 봐야 돼? 연결어를 봐야죠. 그렇지. 쌤, 여기 3번에는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제 다 나왔으니까. 괜찮죠? 근데 문제는 뒤에를 보셔야 된다. 그래서 when lakes dry up, 강들이 마를 때, forest become farmland, 숲이 농경지가 될 때, or climate change, 기후변화가 pushes breeding grounds farther north. 자, 여기까지가 when이 이끄는 절이죠. 기후변화가 breeding grounds는 얘들아 번식하는 땅, 번식지죠. 번식지를 pushes, 밀어붙일 때야. 어디로? 훨씬 더 북쪽으로. Those birds. 자, 질문. 이때 those birds. A입니까? B입니까? 근데 뒤에 부연 설명이 또 나와. That are born knowing how to migrate. 얘 A야, B야, 지금? B죠. 이주하는 방법을 알고 태어난 새들은 keep flying. 계속해서 납니다. keep ing 나왔죠? 계속해서 납니다. 뭐를 통해서? By the old rules and maps. 이전의 규칙들과 이전의 지도들을 사용해서 뭐 합니까? 날아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즉, 뭐를 쉽게 하지 않는다야? 조정을 쉽게 하지 않는다에 대한 내용이 so라는 연결을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럼 이 사이에 갑자기 선지 A에 대한 내용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그럼 봐봐. 4번 보기 이후에는 갑자기 누가 나오냐면 childhood가 등장을 합니다, 얘들아. childhood는 말 그대로 유년기죠. 유년기. 어린 시절은 facilitate, 촉진한데 무엇을? passing on of cultural information. And culture can evolve faster than genes.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갑자기 뭐에 대한 얘기해? 유년기를 보내면 촉진한데 뒤에 내용이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문화적 정보의 전달을 촉진한데, 선생님 문화적 정보가 뭐예요? 뭔지 몰라도 갑자기 유년기를 보내는 게 가지게 되는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 얘기하다가. 그럼 이 4번에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선지를 딱 넣어봐. 대조적으로 누구? 유년기를 오래 보내고 부모들과 같이 이주하는 새들은 뭐한다? 더 효율적인 이동 경로를 가진다. 질문? 갑자기 부모 얘기 왜 했죠? 여러분 지금 누구랑 삽니까? 부모랑 살죠. 선생님 누구랑 삽니까? 지금 혼자 살죠. 여러분은 지금 유년기고요. 쌤은 유년기가 아니잖아. 유년기 때 뭐가 일어난다야? 부모와의 같이 존재하는 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로 지금 부모랑 같이 이주한다는 표현이 나온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뭐는 끝났어? 4번에 들어가면 답은 된다라는 걸 압니다. 이제 문제는 뭘까? 변형이죠. 근데 너네가 이 질문에서 많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쌤 갑자기 문화적 정보가 왜 나오죠? 이거야. 얘들아 문화적 정보가 왜 나왔을까?
여기서 핵심은 요거 보여? 쥔이죠, 쥔. 얘들아, 유전자는 위에 나와 있는 누구랑 같은 말일까? 유전자는 여러분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지금 여러분 유전자 가지고 있죠? 그렇죠. 유전자는 바뀌지 않아. 근데 물론 바뀌긴 하지. 어떻게 바뀌어? 정말 오랜 시간을 걸쳐서 세대를 거치면서 바뀌잖아. 그러니까 사실 유전자라는 건 누구랑 같은 맥락이냐면 바뀌기 어려운 하드웨어랑 같은 맥락입니다. 근데 봐봐. 이러한 유전자보다 더 빠르게 진화하는 건 누구야? 문화야. 근데 문화적 정보는 뭐가? 전달이 돼. 뭐를 통해서? 유년기를 통해서. 그럼 누가 전달한다는 걸까? 문화적 정보를. 유년기 때 누가 전달해? 부모가 전달한다는 거죠. 부모가. 그럼 여기서 여러분 문화를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예를 들어 이거야. 선 미국에서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크리스마스 문화가 너무 좋았어. 어떠냐면 한 달 전부터 트리가 있어. 그럼 그 아래다가 선물이 계속 쌓여. 선물이 계속 쌓여. 근데 뭔지는 몰라. 그래 내 이름만 붙어 있어. 엘빈 거, 누구 거 해서 크리스마스 당일 되잖아? 그럼 본인들께 한 4개, 5개 정도 있어. 그날 아침에 다 같이 모여서 뜯는 거야. 우리나라에는 이런 문화가 많이 없잖아. 쌤이 보고서 딱 느꼈어. 쌤이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겠다. 근데 이 문화는 누구를 통해 전달하는 거야? 부모를 통해 전달하는 거죠. 선생님이 이 문화를 만들어서 내 자식한테, 그럼 내 자식은 또 내 자식한테, 그 자식한테 전달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봐봐. 근데 이게 문화의 전달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뭘 얘기하는 거야? 부모의 교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의 교육은 어떻게 될 수 있어? 훨씬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거지. 철새가 뭐 교육해? 뭐 실제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야 저기 농경지로 바뀌었으니까 농경지로 바뀐 대로 날아가지 마. 이렇게 교육을 해. 근데 이거는 그러면은 그 새 자식이 듣고서 그걸 그대로 따라 하겠죠. 근데 반대로 부모랑 보내는 시간이 거의 없어. 유년기가 없는 새야. 그럼 얘는 어떻게 만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지식대로 계속 똑같은 대로 날아다니겠죠. 그것이? 그러니까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져. 비효율적이야. 그 맥락으로 지금 마지막 문장이 나온 거죠. 끝까지 가볼게. childhood. 유년기는 뭐를 준다? 유연성을 준다. 해결 다 됐죠? 여러분 유연성이 뭡니까? 이젠 아셔야 됩니다. 왜? 유연하지 않는 게 어떻다는 건지 얘기를 했잖아. 유연하다라는 건 조정을, 적응을 원활하게 하는 걸 이야기를 하겠죠. 유년기는 유연성을 줘. 어디에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밑도 끝도 없이. 세상이 왜 변화해요? 예시가 등장했죠? 농경지로 바뀌고 기후변화가 생기고 이런 세상들. 그러니까 얘들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글을 하나의 좀 큰 구조로 이 얘기를 여기서 풀어주는구나. 이 뜻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보기 시작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걸 하기 위해선 뭐가 돼야 돼? 선행이 돼야죠. 선생님 단어에서 막 허덕여.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하기 시작하면은 아직 글의 구조를 보기는 힘들 겁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단어, 구문, 독해 이 3박자 다 연습을 해야 돼. 자, 그 다음이 오답이 많이 발생한 게 30번입니다. 30번. 근데 이거는 여러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공감되니? 뭔 소린지 알아야지 공감을 하죠.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지 공감을 하지. 자, 공감이 근데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들아 이 글도 선생님은 이항 대립으로 잡았어. A와 B. 우리가 하고 싶은 거랑 실제로 하게 되는 행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여러분 문제 풀었으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뭘까? 쉽게 얘기해 한 단어로. 파란색으로 체크한 게 쌤이 A야. 하고 싶은 거. 우리가 지향하는 바. 첫 문장만 한번 볼까? 많은 인간과 비인간의 동물들은 비인간의 동물들이 돈을 추구해? save. 뭐해? 저장합니다. 무엇을? commodities. 상품 혹은 or money. 재화를. 뭐를 위해서? for future consumption. 미래의 소비죠. 얘들아 많은 동물과 동물이 아닌 인간들은 뭐 한다고? 세이브를 한다는 거죠. 이 목적은 뭐야? 미래의 소비입니다. 자, A. 우리가 지향하는 바죠. 저장을 합니다. 저장. 뭐를 위해서? 미래의 소비를 위해서.
자, 잘 봐. 얘들아, 이런 거 있잖아. 너네 다람쥐한테 도토리 줘. 한 20개 줍니다. 그럼 얘가 자기가 딱 먹을 것만 먹어? 아니면 나머지는 다 볼에 넣고 가지고 가? 다람쥐를 본 적이 없나? 네. 근데 대충 느낌은 알잖아. 네. 다 가지고 가잖아. 그지? 그거 왜 가져가? 바로 먹으려고 아니면 나중에 먹으려고? 나중에 먹으려고. 그럼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돈, 용돈 받아, 세뱃돈 받아. 그럼 뭐 해라? 저축. 저축해라. 왜? 언제 쓰라고? 커서 쓰라고. 그 얘기죠, 지금. 미래의 소비를 위한 저축, 저장을 합니다. 근데 지금 조심해야 될 거는 인간만이 아니야. 인간은 저축, 돈이고, 동물들은 그냥 저장이죠. 그지? This behavior, 이러한 행동은 seems, 보여. 뭐 하는 것처럼 보이냐면 to reveal, 드러내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봐. 여기서부터 이미 잡아야 돼, 얘들아. 뭐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뭐에 대한 선호냐면 of a delayed reward. 얘들아, 이거 구문 하나 볼게. preference of A over B입니다. 여러분, 이때 A, B는 이항 대립의 A, B가 아니라 뭐죠? 구문의 A, B입니다. A에 대한 선호를 드러내는데 A가 뭐야? delayed reward. 얘들아, 이거 직역해볼게. 지연된 보상이잖아. 그럼 지연된 보상은 지금 생기는 보상이야? 나중에 생기는 보상이야? 그럼 이거 A에 해당해? B에 해당해? A에 해당하죠. 미래 소비란 지연된 보상입니다. 근데 뭐보다는 over an immediate one. 얘들아, 이 즉각적인이라는 표현 뒤에 붙은 부정대명사 one은 앞에 나오는 누굴 대신해? reward를 대신하죠. 즉각적인 보상 대신에. 그럼 우리가 B로 잡아야 되는 건 즉각적 보상이죠. 얘들아, 1번 괜찮아? 이러한 행동 뭐였죠? 바로 전문장, 미래 소비를 위한 저장 혹은 저축은 뭐를 보여준다고? 선호를 보여준대. 뭐의 선호? 즉각적인 소비.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지연된 보상에 대한 선호를 보여준대. 지금 내가 이 돈을 써서 즉각적인 보상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보상을 받는 걸 우리는 더 뭐 한다? 선호한다라는 걸 보여준대. 괜찮죠? A에 대한 얘기니까. 또 agent. 자, 질문. 이거 agent 해석 어떻게 할 거야? 갑자기 요원이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agent가 무슨 뜻일까? 이거 지금 부연 설명이니까 잘 봐야 돼. 얘들아, agent는 지금 박아놓으세요. 지금만 나오는 어휘가 아닙니다. 무조건 또 나와. 행위자. 주체입니다. 행위자. 그 행위자는 gives up. 뭐에? 포기해. 무엇을? 일부의 즉각적인 행복을 포기합니다. In exchange for. 무엇을 대가로? For a future one. 미래에 이때의 원이 지칭하는 건 오히려 반대죠. pleasure. 기쁨입니다. 미래의 기쁨을 대가로 뭐를 포기한대? 즉각적인 기쁨을 포기한대. 이게 뭐에 대한 얘기야? 방금 얘기한 전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죠. 즉각적인 보상보다는 지연된 보상을 선호한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장에서 근거를 못 잡았어도 이 부연 설명을 통해서 지연된 보상을 선호한다라는 걸 잡으실 수 있었겠죠. thus, 형광펜 칠게 연결어 잡자. 그러므로 여기가 별표 하나 쳐줄게. 좀 어려워. 왜냐면은 잘 봐. discounted value인데 얘들아, discount가 무슨 뜻이야? 너네가 알고 있는 뜻으로 해석해보면 discount, DC 어디서 많이 쓰여? 할인. 그렇죠. 할인이죠. 직역하면 이래. 할인된 가치야. 근데 할인된 가치는 사실 말이 안 되죠. 여기선 얘들아, 디스카운트는 뭔가 감소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감소된 가치입니다. 근데 누구의 감소된 가치일까? 즉각적 보상. 그럼 봐봐. 보통 그렇게 생각이 떨어지는데 지연된 보상. 그렇지. 미래의 보상에 뭐? 감소된 가치가 should be greater. 더 커야만 합니다. 뭐보다? undiscounted value. 감소되지 않은 가치죠. 무엇에? present one. 현재, 이때 원이 지칭하는 거 reward죠. 보상입니다. 이거 검정색으로 하면 현재 보상입니다. 잘 봐, 얘들아. 지금 이 지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미래의 보상을 어떤 가치? 감소된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현재의 보상을
감소되지 않은 가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해시켜 줄게요. 일단 적자. 즉각적 보상은 감소되지 않은 가치야. 근데 지연된 보상은 감소된 가치입니다. 혹시 이거 바로 이해되는 사람 있니? 왜 미래에 대한 보상을 감소된 가치라고 얘기했고 즉각적인 보상을 감소되지 않은 가치라고 얘기를 했을까?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돈을 생각해 볼게요. 우리 인간이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를 들어 쌤이 내가 너네한테 10,000원씩을 다 주는 거야. 그럼 너네 이 돈을, 이 질문에 따르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이 질문에 따르면 우리는 그 쌤이 준 돈을 너네는 뭐 할 거야? 저축하겠죠. 그럼 질문, 10년 뒤에 그 10,000원이 지금의 10,000원이랑 같은 가치를 지닐까 안 지닐까? 안 지녀요. 그 가치는 어떻게 됐을까? 떨어져요. 이겁니다. 떨어지죠. 쌤이 옛날에 어렸을 때는 1,000원이면 과자 2봉지 사 먹었습니다. 근데 지금 1,000원이면 과자 1봉지 먹을 수? 있을까 말까? 그렇죠. 있을까 말까 하죠. 1,000원의 가치는 쌤이 예를 들어서 쌤 10살 때 1,000원을 받아서 저금통에 넣어놔. 지금 꺼내. 그 가치는 감소되었을까? 증가하였을까? 근데 옛날 돈이라고. 아니죠.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쌤 예를 들어 통장에 넣어놓은 거예요. 통장에. 그럼 떨어져요. 미래의 가치는 감소합니다. 현재의 가치는 감소하지 않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내용이 그거야. 그러므로 이 미래의 감소된 가치는 현재의 감소되지 않은 가치보다 더 어떨 거다? 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거야? 저축 혹은 저장을 할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요 문장 이해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괜찮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을까? 갑자기 경제 개념이 들어오죠. 시간이 들을수록 재화의 가치는 감소한다. 이게 들어와 버리는데, 자, 떴으로 붙은 이유 2번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이 골랐을 법한데 오히려 2번은 많이 고르진 않았어. 가장 많이 고른 건 4번이었거든요. 일단 내려가 볼게. However, 연결어 또 나오죠. 네, 봐봐. 이제 여기서부터 필자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거든. 그러나 자 뒤에 봐봐. In some cases, 일부 경우들에 있어서 the agent, 그 행위자는 does not wait, 기다리지 않아. 무엇을? For the envisioned occasion. 요거 잘 봐. envisioned가 occasion을 꾸며주고 있죠. envision이 무슨 뜻이야? 혹시 envision이라는 동사 생각해봤는데 envision이 무슨 뜻이야? 뭔가를 기대하다라는 뜻입니다. 기대된 경우를 기다리지 않는데, 여러분 여기서 그럼 기대된 경우라는 건 뭘 얘기해? 내가 돈을 언제 쓰는 걸 얘기하는 거야? 미래에 쓰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쓸 것을 기대를 해. 이 기대된 경우, 자 요거 잡겠습니다. 이거 A입니다. 기대된 경우를 기다리지 않아. 그리고 뭐해? 요거 보셔야 돼. 누구 보셔야 돼? Not A, but B 구조죠. 기다리지 않고 오히려 뭐 해버려? 소비해버립니다. 무엇을? 그들이 저장한 것을. 어떻게? 얘들아, prematurely가 무슨 뜻이죠? 미성숙하게보다는 여기서는, 미성숙하게는 뭔가 성장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기서는 성급하게가 되겠죠. 성급하게. 그러니까 봐봐. prematurely가 괜찮은 이유가 뭐야? 우리가 원래는 기대하는 건 뭐지? envisioned occasion은 뭐지? 미래의 소비를 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일부 경우에서 행위자가 뭐 해버린대? 성급하게 모은 돈을 뭐 해버려? 써버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성급한 행위가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인간은 뭐를 선호해? 지연된 보상, 미래의 보상을 선호하잖아. 근데 이거를 일부 경우에서 뭐 해버린다고?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써버린다는 얘기죠. 이르스미 공감하지 않니?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난 자주 이러거든. 난 자주 이러거든. 자, 잘 봐. 좀 글을 자를게. 여기까지는 뭐냐면 실제 인간의 경향입니다. 인간은 뭐를 선호한다야? A를 선호한다죠. B보다는 A를 선호한답니다. 근데 일부 경우에 있어서는 A를 한다야 아니면 B를 한다야? B. 그렇죠. B를 하고 A를 못 한다야.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죠.
잘 봐, 잘 봐. 이제 뭐가 나와야 돼? 이게 무슨 경우야? 왜? 지문 서론에서 무슨 얘기했어? 아니 우리는 이런 경향이 있다며. 근데 갑자기 왜 이러지? 부연 설명이 나오겠죠. 그걸 누구를 통해서 해줘? 예를 들어서 라는 예시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Early in the year. 얘들아, 한 해의 초기. 즉, 언제를 얘기하는 거죠? 연초를 얘기하는 거죠. 연초에 an employee, 직원이 might set aside money. 얘들아, 돈을 어떻게 놓을 수 있대? 한쪽으로 치워놓을 수 있대. 돈을 뭐 한다는 얘기야? 저축한다는 얘기죠. 돈을 한쪽으로 치워놔. 뭐 하기 위해서? To buy Christmas presents.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해. 얘들아, 연초라 했잖아. 크리스마스는 언제야? 지금이야? 훨씬 나중이야. 훨씬 나중이죠. 그렇지. 연말인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사기 위해서 연초에 돈을 한쪽으로 싹 치워놓은 거야. 즉 저축을 해놓은 거죠. 근데 뒤에 무슨 예시가 나와야 돼? 이 돈을 어떻게 버려야 돼? 써버리는 예시가 나와야 되겠죠? 뒤에 보니까 but 그러나 then spend it on a summer vacation instead. 대신에 그 돈을 어디에 써버려? 여름 휴가 때 써버립니다. 이거 본인이 의도했던 정말 미래의 보상과는 다르게 미리 써버린 거 맞아 아니야? 맞죠. Such cases, 이러한 경우들은 could be examples. 뭐가 될 수도 있대? 예시가 될 수도 있대. 뭐에 대한 예시냐면 weakness of will. 의지의 약함에 대한 예시가 될 수 있대. 자, 이거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인간의 의지가 강해, 약해? 약해요. 약해. 왜? 우리는 이런 성향이 있어. A를 더 선호하는 성향이 있거든. 이거 지금 얘기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우들에서는 뭐 해버린다고? B를 해버립니다. 그 이유는 뭐야? 이러한 경우들이 인간의 뭐를 보이는 거야? 의지의 강함을 보여주는 거야? 약함을 보여주는 거야? 약함을 보여주는 거니까. 이거 쌤이 몇 명한테 얘기해줬는데 잘 봐. 어휘 문제에서 여러분이 4번이 아니라고 골랐잖아? 그럼 위크니스가 아니면 여기에 뭐가 들어갈 거야? 얘 반대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의미상. 쌤 약함의 반대가 뭔지 모르겠어요. 약하지 않음을 넣어도 돼. 근데 약함의 반대 알잖아. 강함이죠. 이건 오히려 의지의 강함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문맥이 더 틀어지죠. 의지가 강했으면 우리는 A를 해야 돼, B를 해야 돼? A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A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B를 한다는 예시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의지의 약함이 맞는 표현이죠. That is 연결합니다. 그러므로 the agent, 그 행위자는 may judge or resolve,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도 있어. 무엇을? To spend their savings, 그들의 저축 혹은 저장을 소비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대. 어떻게? 특정한 방식으로. 근데 여기 잘 봐야 돼. 뭐를 위해서? For the greatest benefit. 여러분, 이 특정한 방식이라는 건 지금 색깔을 보고 생각하면 안 돼. 미래에 대한 소비야, 즉각적인 소비야? 네? 특정한 방식으로 뭐를? 그들이 모은 것을 소비하기로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이 특정한 방식은 지금 당장 쓰는 거야? 미래에 쓰는 거야? 그 이유는 뭐죠? 근데 왜냐면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거 지금 누구 뒤에 나왔지? 의지의 약함을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대디스로 받았잖아. 행위자는 어떠한 판단을 할 수도 있다고? 특정한 방식으로 그들이 모은 거를 쓸 판단을 할 수도 있대라고 하면은 내용상 딱 무슨 내용일 것 같아? 이 특정한 방식이라는 건 지금 바로 쓰는 거일 것 같잖아. 근데 이게 지금 바로 쓰는 게 아닌 이유는 뭐냐면 뒤에 부연 설명 잘 봐. 뭐를 위해서? 최대한의 이득을 위해서죠. 여러분 잘 봐. 이 이득에 대한 표현이 위에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나왔습니다. 지연된 보상의 감소된 가치가 뭐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했지? 즉각적인 보상에 감소되지 않은 가치보다 더 큰 게 틀림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어디에? 이 부분에. thus, 이 부분에. 즉 여러분이 최대한의 이득을 뽑아내는 건 결국에는 여러분이 모은 돈을 언제 쓰는 거야? 방금 얘기했잖아. 가치가 감소하지만 그지? 나중에. 그렇지. 나중에 쓰는 게 더 큰 이득이 큰 게 틀림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할 거야? 돈을 저축하겠죠. 다시
최대한의 이득을 위해 돈을 특정한 방식으로 쓴다라는 건 돈을 나중에 쓰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뒤에 봐봐. but 그러나 then 뭐 할 수도 있대?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대. 이때 다르게 행동한다라는 건 B를 얘기하는 거죠. 즉각적으로 써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뭐 했을 때? When temptation, 유혹이. 뭐에 대한 유혹이? Immediate pleasure. 대놓고 잡히죠? B로. 즉각적인 행복에 대한 유혹이 disappears. 사라질 때야, 생겨날 때야. 생길 때. 즉각적인 기쁨에 대한 유혹이 생겨날 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대. 뭐 하기로 결심해놓고 최대한의 이득을 위해서 특정한 방식, 돈을 언제 쓰기로? 나중에 쓰기로 결정해놓고 즉각적인 행복에 대한 유혹이 등장할 때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여러분이 나중에 소정이 생일이 있을 테니까 하윤이가 돈을 모아놔야지 라고 했는데 갑자기 소정이가 너무 가지고 싶었던 굿즈가 딱 나온 거야. 고민을 하겠죠. 소정이 생일 선물을 3만원짜리에서 5천원짜리로 줄이는 대신에 지금 이 굿즈를 살까? 사야지. 즉각적인 행복을 위해서. 그죠? 이 유혹 때문에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결정. 뭐야? 소정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생일 선물을 사줘야겠다라는 3만원짜리 생일 선물에 대한 결정을 포기하고 다르게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해당 지문까지. 쌤이 오늘은 그렇게 뭐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미래에 감소된 가치가 현재 감소되지 않은 가치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근데 왜 돈을 저는 무슨 말이지? 미래에 감소된 가치가 현재 감소되지 않은 가치보다 클 거야. 그러니까 가치는 감소하지만 결국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가치가 감소될 것까지 고려를 해도 미래에 돈을 쓰는 게 나한테 더 득이 될 거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말 절대적인 가치는 감소하지만. 그래서 이 표현이, 이 부분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 봐봐. 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게. 내가 지금 얼마가 있냐면 1,000원 있어. 1,000원. 이거 지금 과자 몇 봉지 사 먹을 수 있죠? 2봉지 사 먹을 수 있습니다. 그지? 현재를 기준으로. 근데 이제 미래가 되는 거야. 미래가 되면은 이 1,000원을 가지고 내가 과자를 몇 봉지 사 먹을 수 있어? 1봉지 사 먹을 수 있죠.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 1,000원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한 거죠.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돈을 받았을 때 저장을 해, 안 해? 저축을 해, 안 해? 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 잘 봐. 이 1,000원의 자체의 가치는 떨어졌지만 이 지금 내가 과자 2봉지를 사 먹는 것보다 여러분이 나중에 1,000원으로 뭘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주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축을 해서 나중에 쓰면은 너네가 성인이 될 때 쓰잖아? 그럼 주식을 살 수도 있는 거야. 그럼 비록 이 1,000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자체는 감소했지만 너네가 이 돈을 지금의 행복을 위해서 쓰는 것보다 지금은 저장해놓고 저축해놓고 나중에 쓰는 게 더 오히려 득이 많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뭐를 한다라는 얘기야? 저장과 저축을 한다라는 얘기죠. 이해돼? 여러분도 지금 똑같잖아. 여러분 지금 돈 저축하죠? 네. 근데 미래에 여러분 그 돈의 가치가 결국 어떨 거야? 떨어질 거야. 근데 질문, 너네 지금 그 돈으로 뭐 할 거야? 떡볶이 사 먹겠죠? 굿즈 사겠죠? 내가 가지고 싶었던 뭐 아이돌 관련된 거 뭐 살 거고 게임 현질 하겠죠? 근데 너네 그 돈 가치가 감소할 거잖아. 나중에 너네 성인이 되면은. 근데 너네가 성인 되면 그 돈으로 뭐 할 수 있어? 주식을 할 수도 있고 사업을 할 수도 있고 학비를 댈 수도 있죠. 그지? 비록 가치가 감소되긴 했지만 여러분한테 득이 되는 행위는 그 돈을 지금 쓰는 거야? 미래에 쓰는 거야? 미래에 쓰는 거죠. 그걸 알기 때문에 인간과 동물은 저축, 저장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글이었지. 괜찮을까? 오케이. 질문 너무 좋고요. 자, 이런 거 확실하게 잘 봐.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혹은 수업 시간에 내가 만약에 쌤 저 그거 몰랐는데 질문을 못했어요. 언제? 카톡으로라도 하시고요. 쌤 카톡으로 설명하고 듣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대면으로라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다들 고생 너무 많았고요. 얘들아 과제는 뭐야? 오답하시면 됩니다. 오답.
오답이 없으면 오답 과제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를 어디를 해야 되냐? 능률복화 어원편을 정규 수업 기간 동안은 진행을 할 거고요. 능률복화 어원편 단어 어디를 진행해? 어디 진행할까? 데이 1에서 5입니다. 1에서 5. 복습이죠? 그래서 다음 주 여러분이 화요일 날 오죠? 화요일에 등원하면은 능률복화 데이 1에서 5 시험 범위를 볼 거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거는 그때그때 달라질 거야. 내가 이때 왔는데 데이 1에서 5 봤다. 그럼 다음에는 뭐 보냐면 겹치는 거 2개 추가로 3개입니다. 다음 시험 범위 그럼 어떻게 될까? 겹치는 거 2개니까 4, 5. 그 다음에 새로운 거 3개니까 6, 7, 8. 이렇게 될 거고요. 4, 5, 6, 7, 8을 다 그 다음에는 겹치는 거 2개니까 7, 8, 9, 10, 11. 이렇게. 겹치는 거 2개, 새로운 거 3개. 다음 첫 시간에만 새로운 첫 데이 5개. 이렇게 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궁금한 거나 과제에 대해서 좀 확인받을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